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골수 증식성 질환 중에서 진성적혈구 증가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앞서 그 개론편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드렸지만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에서 유래가 되는 골수모구라는 세포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 골수모구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서 적혈구 계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질환을 진성적혈구 증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앞에 진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영어의 베라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적혈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적혈구 수치, 즉 헤모글로빈 수치가 건강한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13을 정상으로 하고요. 13에서부터 17 정도가 정상인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병원에 따라서 정상 수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값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이 17보다 늘어날 경우는 우리가 진성적혈구 증가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모글로빈 수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적혈구가 혈액 안에서 차지하는 퍼센트, 이거를 헤마토크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보통 기준을 삼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헤모글로빈 수치에다가 보통 3을 곱하면은 헤마토크릿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한 39%에서부터 50% 초반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헤마토크릿의 정상 수치인데 진성적혈구 증가증이 있는 분들, 적혈구 증가증이 있는 분들은 이 수치가 55, 60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적혈구 증가증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진단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이 진성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는 적혈구 증가증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적혈구 자체가 스스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혈구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적혈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만약에 환자분의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굉장히 나쁘다. 폐가 한쪽 없다든지 아니면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펌프질을 잘 못한다든지 이럴 때는 결국 이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잘 공급하는 것이 혈액의 목적인데 결국 이런 폐나 심장이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지 못하거나 심장이 이러한 이 적혈구를 우리 말초 혈액, 이 모든 장기에다가 공급해 주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은 몸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결국 이 산소 공급원 자체가 모자르거나 산소를 운반하는 이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운반을 하는 운반체, 즉 트럭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상 혈액이 만약에 13에 해당하는 정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면은 이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만약에 10 정도만 공급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이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 자체를 늘리는 거죠. 적혈구를 늘려서 16, 17 이렇게 늘려서 이 부족한 산소의 공급을 보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적혈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적혈구가 올라가냐면요. 흡연, 담배를 피우게 되시면은 담배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적혈구와 결합을 해서 산소와 결합하는 자체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역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에서는 적혈구를 늘려서 산소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폐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혈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혈구가 늘어나는 이런 2차적인 원인이 아닌 진짜로 적혈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늘어나는 경우를 진성이라고 하고, 따라서 진성적혈구 증가증을 진단을 할 때도 이러한 폐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흡연을 하시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혈구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성적혈구 증가증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이 가지는 임상 증상을 보면은 일단 적혈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얼굴빛이 벌게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얼굴빛이니까 안면 붉어진다 그래서 홍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주변 분들한테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벌게?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많으실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술 먹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얼굴 색깔이 뻘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뭔가 이상이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늘어났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혈전증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혈전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중풍이라든지 심장병과 같은 혈전증이 생겨서 처음에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면 홍조로 처음에 의심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일반 혈액 검사에서 이 헤모글로빈 수치 또는 헤마토크릿 수치가 정상에서 올라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또 많이 깨지기도 합니다. 많이 깨지면은 이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시토카인 또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보면은 이게 흘러나오면서 몸에 열을 만들고 몸이 가렵게 만드는 그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후끈후끈 열이 나고 열감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또는 온몸이 가려워서 긁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됐을 때도 역시 진성적혈구 증가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사실 이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수치가 그냥 높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혈전증입니다. 적혈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특히 이 헤마토크릿이라는 수치가 55%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혈액의 점성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순환하는 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점성도가 늘어난 혈액은 나중에 이 혈액의 이 정체가 되면서 혈전, 즉 피떡을 생기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런 혈전이나 피떡이 심각한 혈관에 가서 막히게 될 경우 바로 이런 중풍이라든지 심장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경계를 어떻게 보냐면은 보통 한 55세 정도를 경계로 보는데, 만약에 55세 이전에 다른 그 위험인자들, 즉 이 중풍이나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중풍이 생기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이건 진성적혈구 증가증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러한 합병증만 잘 관리를 하면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는 병인데, 이제 문제는 이 병 자체가 골수에서 생기는 골수모구에 어떤 문제가 생긴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라는 건 대부분 어떤 유전자 이상입니다. 그만큼 유전자 이상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유전자 이상이 생기는 것 자체가 골수모구에 어떤 유전자의 그런 안정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유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진성적 혈구 증가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많지는 않고 1에서 5% 정도의 환자분들은 다른 혈액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진행하는 게 급성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은 결국 골수 안에 있는 다른 세포들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이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적혈구가 처음엔 높았다가 서서히 적혈구가 떨어지면서 이제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빈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골수 섬유화증으로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골수 섬유화증을 이 진성적 혈구 증가증 이후에 골수 섬유화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복잡하죠. 골수 섬유화증이 생겼는데 진성적 혈구 증가증이 생긴 다음에 생겼기 때문에 진성적 혈구 증가증 이후 골수 섬유화증 해서 영어로는 포스트 피베라 마이로파이브로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성적 혈구 증가증으로 진단된 분들은 이러한 두 가지 합병증을 평소에 염두에 두시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진성적 혈구 증가증이라는 것은 골수에서 유래되는 골수모구 중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적혈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로 따질 때는 정상이 13에서 17, 헤마토크리트로 따질 때는 39에서 51%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 이 수치보다 늘어났을 경우를 적혈구 증가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적혈구 증가증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원인들, 즉 폐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흡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생기는 이러한 경우, 2차적인 원인을 제외하고 이런 2차성 원인이 없는데 적혈구가 늘어난 경우를 진성적 혈구 증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이 경험하는 임상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이 얼굴빛이 벌개지는 안면 홍조 증상이 있고요. 이러한 적혈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혈액의 점성도가 늘어나면서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혈전이 잘 생기는 문제 때문에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많이 늘어난 적혈구가 그만큼 많이 깨지기 때문에, 깨지면서 이 적혈구 안에 있는 사이토카인, 시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열을 만들고, 그래서 밤에 후끈후끈 열감이 느껴지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혈전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혈액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나 골수 섬유화증 같은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 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